요즘 드라마 더 글로리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드라마 한번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로 인해서 학교 폭력 문제가 새삼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심이 지금 의외의 곳에 또 미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민지숙 기자, 어느 곳에 또 미치는 거예요? 네, 어린 문둥은에게 폭력을 가한 건 가해자 박연진 패거리만이 아니었죠. 이 담임 선생님도 폭력을 가하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는데요. 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년 전에 이 교사로부터 폭행 피해를 받았다 이 사실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드라마와 비슷하게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이 담겼는데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이 피해자는 이 일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힘들어 자퇴를 했다.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을 하고 싶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저 영화 친구라는 이 영화가 있었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이렇게 폭력하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영화에서도 이 선생님의 폭력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준호 에디터, 예. 지금 민지숙 기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최근에 이 더 글로리 시즌 2죠. 그거 지금 방영하면서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인터넷상에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학생들 간의 폭력을 얘기하다가 지금은 이게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인데 예전에는 정말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안 좋은 문화긴 한데 저도 한 뺨을 한 수십 대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줄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제가 반에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 와서 어디 갔냐고 하니까 다 도망갔다고 하니까 야 너도 와서 청소해. 그런데 저 오늘 당번 아닌데요 했다가 뺨을 한 30대 맞았습니다. 예,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 얘기인데 이게 그런 정도로 비일비재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제 분노가 표출되는 거죠. 그래서 뭐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때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만 때리고 뭐 이것도 그 강도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분노들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준일 에디터보다 더 먼저 학창 시절 보내셨던 우리 균형걸 대표 학창 시절은 좀 어땠어요? 뭐 저는 중고등학교를 70년대에 다녔죠. 예, 그때만 해도 한참 한 일주일 매를 안 맞으면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이고. 곧 맞을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불안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매의 대중화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대걸레 그 봉 뽑아가지고 이렇게 때리는 거 그걸 많이 맞았죠. 영화에서 참 예, 많이 나오는 장면이죠. 많이 맞았죠. 근데 이제 지금도 생각나는 게 그때 이 매를 한 반에 60명이면 60명이 다 맞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끼리 많이 하는 말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말 틀립니다. 60명을 선생님이 때리다 보면은 나중에 맞는 게 유리해요. 나중에 꽃집 되면은 선생님이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맞는 게 유리했다. 근데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그 감정 섞인 그 매 이거는 아직도 좀 기억에 남아요. 아, 감정이 섞이네. 그러니까 전원을 그냥 야구방망이나 대걸레 봉으로 맞은 거, 뭐 공부 안 해서 맞은 거 이거는 저를 만든 80%라고 생각하는데 감정 섞여서 왜 뺨을 때린다든지 뭐 이렇게 주먹질을 한다든지 이거는 지금도 저한테는 가슴이 아프고 또 그렇게 맞은 아이들이 친구 영화처럼 맞은 아이들이 나중에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린 가슴에 상처를 준 거죠. 그래서 그 김혜자 탤런트가 왜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맞아요. 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폭력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성수 변호사, 지금 김준일 에디터나 우리 윤영걸 대표가 이제 학창 시절에 뭐 선생님한테 이제 맞은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체벌 금지란 말이 제 기억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10년 전부터인가요? 이 체벌 금지란 이제 말이 생겼고 이게 또 법제화가 되기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2003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저 때까지만 해도 숙제를 안 해오면 손바닥을 맞는다든지 그래서 손바닥을 맞췄던 기억이 있는데 네. 제가 졸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이 이런 교사의 신체적인 폭행 행위에 대해서 뭐 핸드폰으로 촬영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예 체벌 금지가 된 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10년 정도 전입니다. 2011년 3월 18일에 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요. 이 시행령 정확히는 31조 8항이 개정이 됐었는데 개정 전에는 이 훈육이나 훈계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런 징계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11년 3월 18일에 개정이 되면서 이런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금지가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때부터는 체벌을 해서 신체적인 고통을 준다고 한다면 이제는 처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아동복지법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 이 부분이 강화가 됐고, 이 아동복지법이 아동이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기엔 뭐 초등학생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18세 미만까지도 다 아동이거든요. 아, 그럼 그렇다 초중고 이제 다 보니까는 포함이 되는군요. 예, 그렇죠. 고등학생 중에도 정말 일부만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동에 대해서 정서적인 학대 아니면 신체적인 학대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아동이 이런 체벌로 인해서 중상해를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동학대 처벌법 5조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형사처벌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이 법들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뭐 아이들 앞에서 망신을 줘서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형법상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체벌이 아무래도 많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저희가 지금 이 문제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요, 유튜브에 시청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거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어렸을 때 나 때렸던 교사 고소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김성훈 변호사, 오늘 제가 아침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이거 비슷한 맥락의 글도 있더라고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 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글도 있었는데, 자, 이건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예, 이게 아무래도 어릴 때 받았던 이런 좀 정서적이라든지 뭐 신체적인 학대가 오래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형사소송법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형사소송법 249조에는 공소시효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이 개정돼서 공소시효가 없지만 없죠, 네. 나머지 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 10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7년, 장기 5년 미만 죄 같은 경우에는 5년의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런 학교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교폭 행위가 있었는지 이거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느냐 여부가 좀 다 갈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 같은 경우에 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게, 아동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든지 폭행을 당했다는 걸 모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게 동일하게 공소시효는 있지만 이 시작을 하는 시점을 이 피해를 입은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된 다음에 뭐 5년이나 7년이 되었는지 이걸 여부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만약에라도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고소라든지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겠지만, 다만 문제는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건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가해 교사가 부정을 하게 되면 입증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 증거 같은 것도 없고요. 그렇죠. 증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한 고소권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좀 이렇게 문제를 삼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영걸 대표님, 우리가 자꾸 이제 폭력 얘기만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뭐 물론 지금 뭐 보시는 부모님 세대들 뭐 이해하시겠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선생님 때문에 저 공부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선생님 때문에 사람 됐어요. 뭐 이런 좋은 선생님들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선생님은 스승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뭐 멘토가 되고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준 선생님이 많죠. 근데 일부 선생님들은 틀림없이 좀 개인적으로 흥분하고 화가 나서, 또 성격상 좀 과도하게 뭐 주먹질이나 뺨을 좀 때려서 인격을 완전히 유린한 뭐 그런 점이 있는데, 지금 세월이 좀 변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좀 너무 이제 확대해서 크게 좀 다가온 거 아니냐. 이번에 왜 드라마에서 네. 글로리 같은 것도 보니까 그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과거 일을 자꾸 되뇌이면서 그게 좀 확대 재생산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성경에도 매를 들으라는, 매를 안 들으면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구절도 있어요. 아, 성경에 그런 구절이 그런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오. 또 한쪽에서는 또 그 사랑과 훈육으로 자식을 또 키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답은 없거든요. 적절한, 과거에는 서양 사람들도 자녀 교육에 그 학교에서도 매를 적당히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너무 좀 확대하지 말고, 대부분의 선생님은 가장 훌륭하게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런 좋은 점들을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이 사랑의 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요, 이 사랑의 매가 폭력으로 불립니다. 이 훈육 방법도 세월이 변함에 따라서 좀 방법도 많이 좀 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앵커의 픽으로 넘어갑니다.